안녕하세요. 모티를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은 모처럼 제 차 XC60에 앉아 있는데요. 지금 이 차도 구입한 지가 이제 한 21개월 정도 돼 가거든요. 아직 2년이 채 안 되긴 했지만, 근데 또 이 차를 제가 매일 이 차를 타는 건 아니고 코나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바꿔서 타고 있는데, 이 차는 진짜 탈 때마다 만족도가 진짜 높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뭐 망언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벤츠 S클래스를 갖다 줘도 안 바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이즈도 저한테 적당히 정말 잘 맞고요. 디자인도 정말 마음에 들고, 그런데다가 지금 이 차는 PHEV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늘 충전을 해서 전기차로 쓰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진짜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수원서 서울 왕복하는 거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는 거의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로 활용하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런데다가 뭐 가끔 뭐 지방을 갈 일이 있으면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가솔린 쓰면서 그렇게 주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 PHEV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 만족도가 높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게 그 바우어스 윌킨스 오디오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건 뭐 진짜 뭐 늘 말씀드리지만 오디오 때문에 이 차를 샀다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 주행을 하고 나서 집에 도착해 가지고도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음악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게 엔진 시동을 걸지 않고, 그러니까 매연을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음악을 듣거나 차에서 무슨 뭐 컨텐츠를 보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점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차는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오디오가 굉장히 좋은 차들을 시승을 여러 대를 했었어요. 링컨의 레벨 울티마도 그렇고, 벤츠에 있는 부메스터도 그렇고, 포르쉐에 있는 부메스터도 그렇고, 그런 차들, 와, 오디오 진짜 괜찮아. 이거랑 BMW랑 비교하면 어떨까를 계속 해봤는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볼보에 있는 바우스 윌킨스가 최고예요. 물론 그 오디오들도 부분적으로 이 차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차에 있는 바우스 윌킨스가 전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면 탈수록 계속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만간 또 이 차를 가지고 또 한 2년 정도 돼 가니까 좀 뭔가 새로운 재미있는 컨텐츠들도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뭘 소개해 드릴 거냐면, 최근에 제가 EV9에서 한겨울 차박을 했었거든요. 그 차는 이제 전기차가 한겨울에 전기를 쓰면서 차박하면 얼마나 따뜻하게 잘 잘 수 있을까, 그게 메인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지만, 제가 그 차 안에서 이렇게 TV 보는 그 모니터 제품이 뭐냐고 질문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그 제품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 제품인데요. 크로스오버라는 중소기업이고요. 보니까 모델명이 240FL75 IPS 타입C 터치 빅 포터블. 그래서 빅 포터블이니까 이동할 수 있는, 들고 다닐 수 있는 모니터고요. 터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24인치 모니터인데, 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제가 사게 됐느냐. 말씀드렸듯이 제가 차 안에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뭔가 컨텐츠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를 하는데요. 음악은 뭐 당연히 차 안에서 듣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에 무슨 TV쇼라든가 아니면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거를 차에서 보면 차 안에 있는 오디오를 제대로 즐기면서 컨텐츠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운드를 엄청 빵빵하게 컨텐츠를 볼 수 있다는 게 차 안에서 보는 게 장점이거든요. 근데 늘 핸드폰이나 아니면 조그만 탭 가지고만 보니까 이게 성에 안 차는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에도 좀 관심이 많고, 이 화질과 사이즈에도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큰 걸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다고 차 안에다가 뭐 TV를 설치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그 태블릿 PC 중에서 좀 사이즈가 큰 게 없는지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태블릿 PC에서 15인치 이상 되는 그런 걸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우연히 나온 거예요. 보니까 24인치인데, 사실 이거 이제 컴퓨터용 모니터이긴 하죠. 근데 포터블이기도 하고, 또 터치도 되고, 핸드폰 연결하면 핸드폰을 바로 이쪽으로 미러링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검색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제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써본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박스에 넣어서 들고 다녔는데 막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임시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손잡이를 만들어서 지금 들고 다니고 있고요. 자, 간단하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면 이게 검색을 했는데 마침 가격대도 20만 원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한번 뭐 못 먹어도 고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지금 구입을 했고요. 이렇게 전원 연결하는 게 있고 HDMI 케이블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모니터 거치하는 거치대가 있고 요게 이제 모니터인데 그리고 안에 설명서도 있고요. 자, 이게 모니터인데 원래는 이게 그 스티로폼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스티로폼에 가지고 다니니까 그게 계속 부셔져서 이렇게 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완충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 그냥 그 케이스를 하나 대충 만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생긴 모니터입니다. 자, 요거 이제 24인치 모니터인데 터치가 된다는 거죠. 최근에 보니까 이거 27인치 모니터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구매할 때는 24인치까지 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27인치가 있어 가지고 지금 봤으면 27인치를 구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요거가 지금 전기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댑터를 통해서 220V의 전기를 꽂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USB로 구동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소비 전력이 보니까 20W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 사실 충분히 차 안에서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차에는 V2L이 없어요. EV9 같은 경우에는 V2L이 있으니까 그냥 뭐 거기다 꽂아서 쓰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차는 V2L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인버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거잭에다 꽂아서 220V로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인버터가 필요하거든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이제 차에서 노트북을 쓴다든가 그런 용도로 쓰려고 예전에 구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뭐 딱히 이게 코지 제품이네요. 뭐 그냥 우연히 여기저기 뒤지다가 마침 사이즈도 적당하고 보이길래 구입해 놓은 게 있는데, 요거를 앞쪽에 있는 시거잭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죠. 연결을 하면 지금 보이시죠? 여기 지금 불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220V로 꽂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연결을 해 놓고 이렇게 해서 220V로 연결을 해 놓고, 자, 모니터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단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원 연결하는 단자도 있고 USB A 타입 2개, C 타입 하나, HDMI 이런 거 연결할 수 있는 단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기를 굉장히 다양하게 연결해서 쓸 수 있더라고요. 이게 뭐 이 상품 설명에 보면 무슨 뭐 모니터를 여러 개 연결해서 쓸 때도 할 수도 있고 게임 같은 것도 하고 뭐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다 관심 없고 저는 그냥 차 안에서 TV 보는 용도로 어떤가를 관심 가지고 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원을 연결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쪽으로 다 C타입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이 하나 들어 있어요. 요거를 여기 C타입 USB에다가 꽂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를 세우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모니터를 거치하는 것도 지금 차 안에 이 모니터 거치대가 따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열에 앉아서 여유있게 보는 게 좋으니까, 그러자면 지금 시트를 앞으로 이렇게 최대한 밀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딱 세우면 딱 적당해요. 사이즈가. 위치도 괜찮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죠. 이거를 시트 어깨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해서 본 적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거 거치가 안 되잖아. 그래서 천정에다가 액션캠 거치대 같은 거를 달아 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딱 걸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걸어 놓기만 해도 안 넘어지잖아. 그렇게 해서 쓰는 방법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시트를 앞으로 밀고 이렇게 놓으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 USB-C 타입 케이블을 핸드폰에 딱 연결하면, 그러면 삼성 덱스가 켜져요. 저 삼성 덱스라는 것도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삼성 덱스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핸드폰에 있는 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쪽으로 모니터로 넘어와요. 그 다음에는 지금부터는 여기에서 터치로 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넷플릭스에 한번 들어가 보면, 자,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뭐 선택해서 보시면 되고요. 아저씨 능력이 이 정도면 저 결심했어요. 뭘? 맘 먹었어요, 제가. 뭘? 저 시집 갈게요, 아저씨한테. 난 암만 생각해도 아저씨가 도깨비 맞는 것 같거든요. 사랑해요. 자, 이거 오디오는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핸드폰하고 차에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블루투스 말고 케이블로 바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차 자체가 그걸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디오는 핸드폰에서 블루투스로 차에 연결하고 영상은 모니터를 보시는 거죠. 뭐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 화질도 이 정도면 뭐 제가 화질 이야기 좀 이따 하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나쁜 정도는 아니고요. You are everywhere, especially in my heart. 와, 사운드 끝내주잖아요, I 완전히. think you are here now, 오. looking down and smiling at your foolish son. 그러면 또 우리가 사운드 하면 또 늘 보는 거를 한번. 이러니 제가 이 차를 안 좋아할 수가 없죠. 히트를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와, 진짜 대박이죠. 예. 어쨌거나 뭐 사운드 이야기는 뭐 늘 계속 이미 수도 없이 했으니까 됐고, 모니터는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무슨 좀 고정된 거치대 같은 게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어차피 포터블이니까 뭐 그냥 휴대를 하고 다니시다가 영화를 볼 때만 이렇게 펼쳐서 쓰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뭐 각도가 조절되는 거치대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고정해 놓는 스탠드도 있고요. 다양한 거치대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냥 거치대 없이 이렇게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왕 받아왔나요? フェイントだからな。 와, 사운드 진짜 대박이야. 이 정도면 영화 볼만 하죠. 자, 그럼 모니터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니터 리뷰를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주사율이라든가 뭐 명암비라든가 뭐 이런 재원들이 있는데 저 그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다른 리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보시면 되고, 또 제품 설명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단점은 뭐냐면 요게 4K가 아니에요. 4K가 아니고 FHD라는 거. 사실 뭐 사이즈 생각해 보면 FHD도 나쁘진 않은데 요즘 워낙 4K 모니터들이 많잖아요. 태블릿만 하더라도 뭐 거의 4K가 지원이 되죠. 그러면 진짜 뭐 엄청 쨍한 영상들을 제가 감상을 하다가 이거 같은 경우에 이 정도면 사실 4K TV보다도 그렇게 선명한 건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4K가 지원이 안 된다는 점이 조금 아쉬워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7인치짜리도 4K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4K가 지원 안 된다는 점이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이 표면이 이게 안티글레어 재질이에요. 그래서 반짝반짝한 게 아니라 빛 반사를 줄여주는 그런 코팅이 지금 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선명한 느낌이 살짝 죽어서, 그래서 그런 점도 차라리 저는 그냥 글레어 모니터가 좀 쨍한 느낌은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반면에 장점은 가격이 되게 싸요. 제가 구입할 때 20만 원대였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바뀐 것 같긴 하던데,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싸고 그리고 설치도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핸드폰이랑도 굉장히 쉽게 연결하고 그냥 케이블만 꽂으면 설정할 필요 없이 그냥 자동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사실 상당히 만족스럽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꽤 만족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요. 뭐 그리고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핸드폰이랑 같은 화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갤러리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되죠. 아, 그렇죠. 이게 갤러리 이런 것들도 그냥 바로바로 쓰실 수도 있고요. 아, 우와, 이게 뉘집개야. 제가 잘 아는 개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기능들을 거의 그대로 많이 쓰실 수가 있으시니까. 오, 화치롭고. 제 차 사진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인터넷도 되죠. 네. 그 다음에 지도 그냥 핸드폰을 그냥 큰 화면으로 보는 거 그냥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뭐 다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제가 다녔던 데들을 다 이렇게 별표를 박아 놨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녔죠. 와, 진짜 유럽은 뭐 거의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예. 와, 멋지네요.
괜히 이거 자랑하려고 한번 열어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뭐 왓챠나 웨이브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네이버 마이박스, 뭐 쿠팡 플레이 이런 것들 다 가능하시니까요. 뭐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 구성하는 거는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계속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댓글로 모델명 이렇게 조금 소개해 드리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오늘 아예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거 내돈내산입니다. 협찬 받은 거 아니죠. 당연히 저 어딘지도 몰라요. 말씀드렸듯이 그냥 검색하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쓰고 있는데 나름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나 이런 부분들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자동차도 내돈내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소개해 드렸고 말씀드렸듯이 조만간 XC60 T8 가지고도 뭔가 좀 재밌는 컨텐츠 또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